자, 그러면 또, 자, RRSP, 아직도 멀었네. 아우, 또 있네. 간단히 정립해 보겠습니다. RRSP란 건 뭐냐? 소득이 높을 때 적립해서 사용해라. 소득이 높을 때. 그래서 절세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소득이 높지 않더라도 아까 말한 것처럼 저소득 구간인 사람, 뭐 자녀가 많아서 뭐 차일드 베네핏 받는다든지 뭐 그런 분들은 RRSP를 고소득이 아니더라도 넣으면 세금 절세뿐만 아니라 클로우백으로 인한 환수 효과로 인해서 베네핏을 더 받는다. 그다음에 뭐 배우자하고 서로 분할 적립할 수도 있다.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고소득 기간에 그 자기 평생 이렇게 쭉 봤을 때 이게 평생 기간을 봤을 때 고소득일 때 그때 사용을 해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득이하게 RRSP를 찾아 써야 된다. 그럴 때는 저소득일 때 해라.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저소득일 때 하면 고소득일 때 내가 세금 절약했으니까 저소득일 때 찾아서 야만 그 세금 부담을 낮출 수가 있으니까 저소득일 때 찾아라. 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RRSP를 찾을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주택 구입할 때 1인당 35,000불. 그 다음에 교육비로 쓸 때. 교육비는 이제 본인하고 배우자한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는 1년에 10,000불이고 평생 20,000불. 하지만 나중에 꼭 갚아야 된다. 15년이나 10년 상환으로 그 돈은 또 갚아야 된다. 그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노후 기간에 RRSP 찾을 수 있다. 근데 한꺼번에 찾으면 세금 많이 내야 되니까 그 71세가 됐을 때는 RRIF로 전환해야 돼요. 왜냐면은 RRSP도 그것도 잘 불려놓으면은 큰 돈, 목돈이 되잖아요. 근데 목돈을 다 찾으면 또 세금을 또 그때 왕창 내야 되거든. 소득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71세가 될 때 RRIF로 전환을 해야 돼요. 그럼 RRIF는 뭐냐? 그거는 한꺼번에 안 찾아도 되고 나중에 71세가 넘어가면 조금씩 찾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돼요. 그래서 RRIF를 해서 노년에는 그렇게 넘겨가지고 이제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찾으면은 이제 세금 많이 내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이런 사이클로 이렇게 쭉 이제 RRSP가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RRSP 또 알아야 될 게 이건 또 한 가지 또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또 만약에 이걸 또 몰라요. 많은 분들이. 이건 뭐냐면은 이 두 달이 엇갈리게 돼 있어요. 두 달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세금 신고 보통 2023년도에 하잖아요. 2022년도를. 그런데 이 제도가 어떻게 돼 있냐면 2023년도 1월 달하고 2월 달에 불입한 RRSP를 2023년 1월하고 2월에 불입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전년도 세금 신고에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월 달하고 2월 달에 본인께서 잘 전략적인 판단을 해서 RRSP를 적립을 해서 사용할까 안 할까를 1, 2월 달에 잘 고민을 해서 써서 절세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거에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간을 2달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잘 자금 사정을 잘 생각해 봐서 혹시 올해 소득이 많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분이 있지. 갑자기 무슨 뭐 공무원들은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갑자기 뭐 소급 적용해 가지고 옛날에 못 줬던 거 한꺼번에 페이할게. 그래서 소득이 왕창 들어와. 그러면은 옛날에 비해서 소득이 높으니까 RRSP를 넣어야 되나? 이제 그런 고민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갑자기 또 무슨 투자 자산을 처분을 해서 임대하던 그 부동산이 있는데 올해 뭐 돈이 필요해서 팔았어. 그러면 캐피탈 게인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캐피탈 게인이라는 거는 이 수시로 생기는 게 아니고 뭐 주식을 팔았어. 뭐 주식도 마찬가지. 난 레지스터드에서 갑자기 주식을 팔았어. 그래서 이익이 났어. 그런 것들은 그 정상적인 이익, 즉 애뉴얼리 이렇게 루틴하게 나는 그 소득이 아니고 갑자기 그냥 일시적으로 나는 소득이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RRSP를 적립을 해서 고려해 보셔야죠. 왜냐면은 이렇게 비경상적으로 이익이 인컴이 높을 때
RRSP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전략적인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기간이 이제 1, 2월인데, 왜냐면 1, 2월에 2023년에 적립했어도 2022년에 세금 신고에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전략적인 기간을 2달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2022년 1, 2월은 어떻게 할 건데? 2022년 1, 2월에 넣은 거. 그거는 2022년 세금 신고에 못 쓴단 말이에요. 같이 논리가 같잖아요. 그 말은 2022년 1, 2월 거는 2021년에 썼어야지. 그래서 지금 그거를 만약에 신고를 안 해놨으면, 그러니까 그것을 세금 신고에 사용 안 했다면, 적립은 했는데 사용을 안 했다면 세금 신고에, 그거는 수정 신고 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도를 매칭을 해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2021년 세금 신고에 반영할 거는 2021년 3월부터 12월, 그리고 2022년 1월부터 2월까지의 RRSP는 2021년 세금 신고에 써야 되고, 2022년 3월부터 12월, 그리고 2023년 1월부터 2월까지 적립액은 2022년 세금 신고에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2달이 계속 엇갈려요. 엇갈려 가기 때문에 그거를 매칭을 잘 해서 세금 신고를 해야지, 그 매칭이 안 되면 과거 세금 신고, 그러니까 수정 신고가 사항이라든가 수정 신고 한꺼번에 못 해요. 2022년 1, 2월 거를 2022년 소득세 때 못 반영한다고. 그거는 2021년을 다시 수정해야 돼. 그걸 말씀드리려고 지금 이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RLSP에 사용을 할 수 있는 그 적립 기간과 세금 신고 기간이 2달, 10달, 2달, 10달, 2달, 그것이 엇갈린다. 엇갈려서 매칭이 돼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세금 신고 하려고 하는 그 첫 번째 1, 2월은 전략적으로 내가 RRSP를 판단해서 넣으면 그 연도 지나간 2022년도에 세금 신고에 내가 전략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이제 그걸 말씀드리는 거죠. 예, 이것은 한꺼번에 사용 못한다. 1, 2월에 한 거. 그러니까 항상 1, 2월에 한 거가 잘 중요해요. 1, 2월에. 그 1, 2월에 한 게 약간 매칭이 늦춰지니까 1, 2월 달. 1, 2월 달 적립한 것만 잘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시사점. 한 얘기예요. 이거 뭐 이제 다 안 거고, 이제 그 넷인컴 줄이면 뭐 클로우백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요게 이제 뭐냐면, 그 RRSP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RRSP는 내가 그 세금을 절약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세금을 절약 받았으니까 그 내가 그 외부로 돈이 덜 나갔다고. 원래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면은, 예를 들어서 세금이 예를 들어서 10,000불이다. 10,000불인데 내가 세율이 30%야. 그러면 7,000불만 내면 되니까 3,000불은 내가 세이브 받은 거잖아요. 돈 절약한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RRSP를 넣었기 때문에 내가 3,000불을 덜 낸 거거든. 그 말은 뭐냐면, RRSP에 있는 그 3,000불은 사실 세금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세금을 안 내고 내가 그 RRSP에다 적립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RRSP를 안 넣었으면 세금 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세금 낸 거 대신에 RRSP에다 넣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절세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세금을 안 낸 부분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 RRSP 적립액에. 즉 뭐냐? RRSP는 세금이 안 내서 세금을 내야 될 돈이 거기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 낼 돈까지 같이 투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TFSA는 세금을 낸 돈을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게 그 시드머니가 작은데, RRSP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드머니가 거기 텍스가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텍스 부분하고 같이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버리지 효과라고 해가지고 눈덩이가 큰 놈일수록 굴러갈수록 눈덩이가 자꾸 커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드머니가 더
사실 내 개인적인 호주머니를 봤을 때 텍스를 안 냈기 때문에 그 텍스 부분까지 같이 굴러가서 시드머니 자체가 더 커서 만약에 이익을 나는 상품에만 내가 투자만 할 수 있는 그런 안목만 있다면 더 빨리 그 불어나는 거죠. 내 부가. 근데 이제 투자를 맨날 잘못해가지고 손실 나서 그게 문제긴 한데, 이론적으로 내가 이익이 나는 상품이라면은 더 빨리 더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RRSP의 그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요건 이제 생략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집하고 그 교육비에 쓸 수 있다. 세금 부담 없이. 그다음에 이제 뭐 RRSP 취지가 뭡니까? 나중에 이제 노년이 됐을 때 안정적인 그 자금 운영, 요즘 우리가 오래 살잖아요. 우리가 언제 죽을 줄 알아? 우리 잘 안 죽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뭐 지금 뭐 90살은 90살, 100살까지 살아야 된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살아온 인생보다도 더 많은 세월을 또 살아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노후가 뭐 캐나다가 효자라고는 하지만 그거 옛날 얘기고 앞으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럼 뭐 캐나다가 계속 효자일까? 몰라. 그렇기 때문에 자기 그 노후에 대한 사실 고민을 잘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RRSP를 갖고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뭐 세금도 절약할 수 있고, 베네핏을 더 받을 수도 있고, 또 미래에 내 그 노후 자금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RRSP는 진짜 생각할 것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언제 저기 돌아가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RRSP를 꼭 많이 뭐 연금 상품은 여러 가지는 있죠, 물론. 그렇지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RRSP니까 그런 본인의 그 노후 생활 대비에 대해서도 잘 고민을 해볼 필요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예.